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검찰에서 술자리를 해가지고 회유했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도 이제 상당히 굴러갈 것 같습니다. 이화영 술판 회유 진상조사 단장의 철험회 민형배 이번에 당선자 광주에서 당선됐죠. 이 민형배 의원을 단장에 임명을 했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서울 서초동 검찰청 술판 의혹은 민형배. 굉장히 양쪽이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초동 검찰청에서 그 술판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그것도 피의자들 불러가지고 검사가 이제 술을 따르고 그 연어회에다가 회덮밥에다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검찰은 그렇게 하고 거기 관련자들 진술 조서도 받고 CCTV 영상인도 다 점검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딱 올라탔습니다. 이른바 술판 호랑이 의혹 사건에 지금 올라탔는데 이재명 대표가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이게 청담동 청담동 노래방 사건만큼이나 위험한 사건에 올라탔습니다. 완벽하게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경우에 어떻게 하려는지. 근데 이제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는 그 사람 자체의 이 지금까지 진술이 신뢰성이 굉장히 약해요. 처음에는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정도를 갖다 이제 줬다라고 할 때 그걸 할 때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다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되는 이가 여보 정신 차려 한 다음부터 이제 뭔가 상황이 막 반전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들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이 이화영 쪽을 만나고 이화영 변호사를 또 갈아치우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화영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모른다. 이렇게 한번 엄청난 이 진술을 뒤집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화영이 저는 술 거기서 마셨습니다. 본인이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1313호 검사실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거기서 쌍방울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검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을 먹고 거기서 진술 회유를 당하고 그리고 쌍방울의 관계자 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연어회하고 회덮밥을 갖다 줘서 그걸 안주 삼아서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 시점이 작년 6월. 그런데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만큼이나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CCTV가 창고라고 말했던 그 공간 안에는 없는데 복도에는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CCTV 기록은 대개 두세 달 지나면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작년 6월치 CCTV 영상이 남아있느냐 이게 첫 번째 하나고요. 그다음에 교도소에 또는 구치소에 있는 죄수를 검찰청으로 불러와서 여기서 검사 앞에서 조사받고 또 다시 저녁에 해지면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잖아요. 이 과정 속에 그 사람 혼자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게 아니고 교도관이 옆에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렇다면 술자리를 벌였다면은 교도관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교도관들의 진술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술판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느 한쪽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술판이 있었다 라는 증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술판이 없었다 증명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화영은 있었다 라고 증명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자기가 거기에 있었다. 근데 이화영은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을 했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기자들이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검찰은 뭘 입증해야 되느냐?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다른 말로 부존재 증명, 알리바이 비슷하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거 없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 없었다는 걸.
종교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신이 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쉬우냐, 신이 안 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쉬우냐. 예전에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확실한 증명이 가능한 거냐? 이제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비유가 매우 부적절해서 신앙심 깊으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비유 더 안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떼어놓고 본다면 자, 그 술판 자리가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1313호실 앞 맞은편 장소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작년 초여름쯤 이제 이렇게 그때 이화영이 한참 들락달락하면서 조사받아들 때니까요. 이제 그때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안주로 연호에 이런 단어들이 매우 자극적입니다. 매우 자극적. 그러면서 이재명은 정치적 소기의 그 목적을 이뤄가는 거지요. 이 혼란 속에 빠지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이 믿을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도 청담동에서 대통령,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 술 먹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에 보면 다 나와요. 천안함 폭침이 자작극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사회는 매우 복잡한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랬더군요. 오늘 아침인가 100%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술판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해버렸으니 이제 그쪽의 강성 지지자들이나 그쪽의 묻지마 지지자들은 이 얘기를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뜨리면서 여기다가 살을 붙이겠습니까? 연어에 대해서도 이제 별 수식어가 다 붙겠고 그다음에 회덮밥도 이제 종류별로 생선 종류별로 또 수식어가 붙을 겁니다. 술 종류가 또 나오겠죠. 이제 소주였는지 양주였는지 맥주였는지 소폭을 말하는지 이러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올라갈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만한 괴담이 형성되는 겁니다. 술판 괴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하는 얘기는 다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나중에 사실일 거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북 불법 송금에 관한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선고만 있으면 돼요. 6월 7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이 있으면 아마 불복해서 항소하겠죠. 그러면 제2심으로 또 가고 그럴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화영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재명의 운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 속에 이화영이 변심을 해서 심경의 변화를 겪어갖고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정말 양심을 걸고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이재명 지사님한테 모든 것을 다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인 겁니다. 검찰 진술보다 판사 앞에서 하는 진술이 지금은 거의 다 증거로 채택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항소심에 가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화영의 입에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고 있을 겁니다. 심경의 변화를 겪지 않도록. 우리는 원팀이야. 이화영 평화부지사. 우리는 운명 공동체. 조금만 고생해.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 곧 꽃가마를 타게 될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화영 입에서 술판 버렸었다. 그때 그 술 한 잔 얻어먹고 내가 회유를 당했다. 그래서 검사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렸다. 라는 것이 이화영이 하는 말의 요체고 그걸 이재명이 박수를 치면서 옳소 100% 사실입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소심까지 1심 판결 이제 6월 7일 날 있는데 그때까지 그대로 될지 또 다른 변화가 올지 보면 알 것 같습니다.